최근 몇 년 동안의 내수 부진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전국의 상가들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유명한 송파에도 공실률을 높이는 상권이 있는데요. 다양한 의류 브랜드들의 쇼핑 의리에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었던 문정로데오 거리가 공실이 많은 상권입니다. 오늘은 문정로데오의 상권과 문정동과 장지역의 상권 특징과 현재 상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문정동 상권은 장지역 현대백화점 아울렛과 NC 쪽의 패션 상권과 하비오 오피스텔에서 문정역까지 이어지는 오피스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이 된 모습입니다. 상권을 모두 뺏긴 문정로데오 상권은 예전에는 정말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송파의 3대 상권은 잠실 세내역 주변과 방위먹자 골목과 더불어 문정로데오가 있습니다. 문정동은 90년대 초 브랜드 의류 상설 매장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곳인데요. 현재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거리에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드물어 이곳이 예전에 쇼핑의 메카였나 싶을 정도의 모습입니다. 문정로데오 거리는 다른 거리들과 다르게 메인도로 쪽에는 의류 업종들만 즐비해 있습니다. 그나마 골목 안으로 들어서야 음식점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요. 잠실 세내역이나 방위먹자 골목은 아직도 활기가 있는 편이지만 문정로데오는 두 곳과 다른 주로 패션 위주의 쇼핑거리이다 보니 온라인 쇼핑의 증가세와 주위 아울렛 매장인 현대시티몰 등과 같은 근거리의 쇼핑몰들도 많이 생기면서 상권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의 상가에는 여기저기 임대 문의 전단이 붙어 있으며 최근 몇 년 분위기는 더 가라앉아 있습니다. 예전 로데오 거리의 쇼핑을 다닐 때를 생각해보면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걸어다니며 쇼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쇼핑몰들은 살아남을 수 없게 변했는데요. 문정로데오의 메인 매장들의 도로변 쪽으로는 공영 주차를 할 수 있게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방문객 할인도 없고 그마저 자리가 많지 않은 편이며 인도 쪽에 올라와서 주차를 하는 차들이 많아서 쇼핑을 하는데도 너무 불편한 구조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가들은 더구나 차를 가지고 좁은 골목을 들어간다고 해도 주차를 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다면 주차가 편한 곳으로 사람들의 발길은 옮겨질 수밖에 없겠죠. 몇 년 전만 해도 주말에 이곳에는 사람들이 넘쳐났으며 하루 10만 명 이상이 찾는 명소였지만 지금은 평일과 주말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권이 죽어 있습니다. 골목골목 임대문의가 붙어 있고 로데오 안에서도 제일 자리가 좋은 곳뿐만 아니라 심지어 건물이 통째로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처음 권리금을 주고 왔던 상가들이 몇 년 만에 수억에서 수천만 원이 하늘로 사라지고 월 임대료도 최고 200만 원가량 떨어진 상태로 현재는 매장마다 옷을 정리하거나 손님을 기다리는 점원들만 있을 뿐 손님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온라인으로 의류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데다 차량으로 이동이 많아지면서 휴일 의류 쇼핑뿐만 아니라 복합 쇼핑몰로 사람이 모이고 로데오 상권은 더 위축되게 되었습니다. 로데오 거리의 부동산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문을 닫고 다른 일을 하며 월세를 메꾸는 공인중개사들도 많았으며 경기가 어려우니 당장 가게를 접어도 방법이 없어서 유지한다는 상가 판매인분들도 많았습니다. 문정로데오 상권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얼마 전 플리마켓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행사에는 약 30명의 셀럽들이 참여도 하고 많은 사람들도 왔었습니다. 이렇게 문정동 조합에서 많이 죽어있던 로데오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곳의 제일 큰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주차입니다.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몰리면 길거리가 2중주차, 3중주차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며 걸어다니며 매장을 구경하기엔 차를 피해 다녀야 하는 불편함으로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주차장 확보를 하고 로드샵인 만큼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요즘 이슈가 되는 흑백 요리사들의 음식점들처럼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써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송파구의 지원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문정로데오의 반대편 3번 출구 쪽으로는 법조타운이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오피스 상권으로 꼽히는 여의도와 을지로에 이어 문정동 상권이 뜨고 있는데요. 이곳은 평일 낮에 방문하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커피 하나를 사 먹으려고 해도 줄을 10분씩 기다려야 하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초창기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등이 많이 생기면서 공실도 많았지만 동부지원의 이전으로 하루하루 자리를 잡아가며 현재는 하루 약 10만 명 전후로 법조타운 상주 인구와 방문객이 오가고 있고 특히 문정역 3번 출구의 안쪽 상권들이 임대료는 높은 편입니다. 아직 상권들이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라 권리금은 없지만 10평 기준 보증금 2,000에서 2,500 수준에
월세는 150에서 2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 상권은 1년 내내 비수기가 없으며 특정 시간에만 손님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녁 장사를 해야 수익이 올라가지만 오피스 상권의 특성상 저녁 시간과 주말, 휴가철이나 공휴일에는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없습니다. 동부지원이 이전하면서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등 상가와 같이 많이 생기면서 장지역 주변에서부터 문정역 탄천 주변까지 오피스텔이 생기고 과잉 공급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공실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문정동 오피스텔은 삼성전자와 판교의 네이버 등 여러 회사들의 셔틀 노선으로 수요층들이 많이 있으며 지하철역과 가까운 문정역의 테라타워나 장지역의 오피스텔들이 몇 년째 공실 없이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다르게 상가와 지식산업센터는 공실이 많은 편입니다. 장지역의 가든파이브를 비롯한 장지역 역세권인 상가들도 입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실이 많은 편이며 장지역을 지나 문정역까지 걸어가는 거리에 각 건물마다 상가 비율이 높은 편으로 아직 공실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문정동역 3번 출구 안쪽 상가들은 공실 없이 차고 있지만 법원 쪽으로 들어올수록 공실이 많은 편입니다. 오피스 상권으로 주말에 찾게 되면 불편한 일이 많은데요. 몇 달 전 문정 현대지식산업센터의 오봉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주차장에 불이 다 꺼져 있어서 너무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니 최소한의 전력만 사용하도록 전기를 끄는 것 같았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상가가 적은 것도 아니고 공실도 많은데 주말 장사까지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공실이 빨리 찰까요? 주말에는 사람 구경하기 힘든 문정역 상권으로 평일 낮에 소비하는 인구로 활성화가 된 것처럼 착각이 들지만 전체적인 상권이 살아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상가보다는 많지 않지만 공실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문정역과 인접한 테라타워가 현재 100여 개 임대 물량이 있고 SKV1이 150개, 가까운 물량이 쌓여 있는 상태로 여기에 상가까지 더한다면 꽤 많은 공실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아 보여 활성화가 되어 보이지만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 비어있는 사무실과 상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은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임대료를 높게 받아야 하니 가격이 조정 없이 공실로 남아있으며 대부분 기업들의 입주가 된 상태라 사람들을 외부에서 불러들일 수 있는 요소가 없는 편이지만 이 일대 상가의 월세는 높은 편입니다. 전용 면적 45제곱미터 기준 보증금은 3천만 원, 월세는 300만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32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은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으로 역과 가깝거나 대로변으로 갈수록 상가 임대료는 높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과 상가가 함께 구성되면 상가 분양이 마무리되고 입점된 뒤 오피스텔이 차기 시작하는데 법조타운의 경우 오피스텔이 먼저 차고 상가 입점은 늦어지면서 공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상가 가격 문의는 많은데 오피스텔에 비해 거래 성사율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오피스 상권으로 특정 시간대만 장사를 할 수 있는 상권이다 보니 업종의 제한도 있고 높은 임대료도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정역 상가들은 고정 인구에 비해 상가 공급량이 많은 편으로 임차인 입장에선 일주일 내내 장사를 할 수 없는 상권이라 관리비며 임대료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 상권이 완전히 갖춰지기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상가를 임대하려고 부동산에 가면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상가는 언젠가는 나간다. 높게 임대료를 받으려면 순서만 늦어질 뿐 임대는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나간다고 하는 말이죠. 10년 후, 20년 후 임대가 나가면 그동안 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